안녕하세요. 패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동력 전달 장치에서 저희가 축하고 있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 기아 공차를 붙여줘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아 공차를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영상 한 편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이전에 본체 기아 공차 할 때처럼 다양한 각도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기아공차를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선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아공차 할 때 우리가 늘상 제일 처음에 고민하는 건 내가 어디에다가 기아공차를 붙여야지?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본체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디에 붙여야 될지의 선정 기준은 결국은 조립돼서 다른 부품 하고 맞닿는 부분, 즉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 외에는 기아공차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거를 보려고 하면 결국 조립도를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화면상에 지금 옆에 시험 때 볼 수 있는 케이스 규격을 띄워놨는데 솔직히 오늘 이거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냥 어디다 붙일 거냐 그거를 선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조립도를 봐야겠죠. 자, 그래서 조립도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뭐 형상 면 하나하나씩 어차피 우리가 이제 면에다가 붙여주니까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보면 일단 요 양끝면 그쵸, 요 면하고 요 면 하는 일이 전혀 없죠. 닿는 게 없어요. 여기는 뭐 안 붙입니다. 여기에 뭐 기아공차가 있을 필요가 있죠. 이게 뭐 직각이든 아니면 기울어 있든 뭐 좀 울퉁불퉁하든 뭐 어차피 일반 공차 내에서니까. 제가 눈에 얘기지만 우리가 기아공차를 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 형상이 막 90도 막 확 틀어져도 된다. 뭐 45도가 확 기울어져도 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니죠. 그냥 일반 공차, 기아공차의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 기울어지는 것. 조금 정밀하지 못한 상태로 기울어지는 것은 상관없다. 뭐 이런 의미니까 막 자작해도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아공차가 없다고 해서.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또 이제 기아공차를 붙일 필요가 없는 데가 여기죠, 여기. 이면. 그리고 여기는 이 축. 이 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요 축.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요게 약간의 중요성을 갖기는 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대부분 저 원통 같은 경우는 이제 동축 또는 동심 이거를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그럼 얘는 동축이나 동심이 아니어도 상관없냐? 전혀 제품에 문제를 주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요 부분이 살짝 어느 한쪽으로 편심이 지게 되면 그 편심진 정도에 따라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진동.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제품이 단순히 그 회전하는 거 말고도 진동이 발생되는 거에 되게 민감한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부분이 하는 일이 없어도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아공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기 무조건 기아공차가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저 부분에 이제 편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 결국 진동인데 어차피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 편심이잖아요. 그러면은 편심량이 그렇게 크진 않단 말이에요. 크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되게 미세한 진동이 발생을 할 거고 그게 일반적인 기계 장비에서는 어차피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이게 어느 정도의 진동량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거를 시험에서 데이터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진동이 민감하다 뭐 그런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 발생되는 진동은 무시해도 상관없구나라고 우리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원통 이 부분의 원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아공차를 적용해 줄 필요는 없다. 요렇게 선정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일단 다 기아공차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기아공차가 안 들어갈 곳이 한 군데 더 있네요. 지금 요 너트랑 와샤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나사예요, 나사. 나사 있는 부분은 기아공차가 안 들어가죠. 근데 요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일부 학원 강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사보는 기아공차 적용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 기아공차 그 48시간 강의한 거 찾아보시면 나사의 기아공차를 명기할 때 뭐 골지름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유효지름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바깥쪽 제일 바깥쪽
외경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하형체에. 그러니까 나사도 그 나사부에 체결되는 형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밀한 동축이 나와야 된다, 뭐 동심이 나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나사부도 기하형체가 들어갑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사부라고 무조건 기하형체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나사부가 위치를 결정해주는 형태를 결정해주는 것들이 너트하고 와샤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뭐 아래로 살짝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 살짝 이렇게 쳐져 있다, 편심져 있다 해서 문제될 거는 아까 얘기한 진동밖에 없는데 이것도 일반 공차 범주 내니까 그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상으로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나사부에 우리가 기하형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나사부가 뭐 절대 기하형체를 정의할 수 없는 형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절대 아니다. 나사부도 기하형체를 정의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사부도 일단 이 기구에서는 이 기구의 특성상에서는 나사부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기하형체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요 직경이죠. 베어링이 잡아주고 있죠. 예, 이미 이제 다른 부품이 닿았어요. 베어링이 닿았고 요 베어링을 통해서 이제 뭐가 결정나요? 결국은 이제 이 축의 위치가 결정이 납니다. 어느 위치에 놓여진다. 저 베어링을 통해서 안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 포인트가 돼요. 결국은 이 직경이. 근데 베이스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됩니다. 요렇게. 그렇죠. 양쪽에서, 베어링 양쪽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이 축의 자세 자체는 한쪽에 의해서 결정나지 않거든요. 요 한쪽이 아니라 요 양쪽, 두 쪽을 모두 베어링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자세가 결정이 난다. 요걸 봐야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기하형차 기입하면서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저 자세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두 개를 통해서 자세가 나온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저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중에 팔고 있는 교재라든가, 지금 학원 강사님들이 강의하는 강의, 제가 다 봤는데, 중심선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중심선에다가 이제 데이터물 붙이게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선에다가 데이터물 붙이는데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겠지만, 그러면 중심선이라는 거는 이 전체 직경들, 여기 있는 요 작은 직경, 중간 직경, 큰 직경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그 중심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중심선에다 데이터를 붙여주면 그 중심선이라는 게 실물이 그 중심선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그 중심을 사용하고 있는 외경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측정을 할 때. 근데 외경을 잡는데 그러면 작은 직경을 잡을 거야? 중간 직경을 잡을 거야? 큰 직경을 잡을 거야? 중심선에다 붙여놓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텀이 하나란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만 잡으면 되느냐? 근데 이 기구 시스템을 보면은 얘가 고정되는 거, 얘 축이 놓여지는 그 평행 정도는 양쪽의 편차에 의해서 결정나요. 양쪽에서 잡아줬을 때. 그런데 어떻게 데이텀이 하나일 수 있지?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거랑 이거랑 직경이 같으니까 같은 데이텀으로 퉁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돼요. 같은 데이텀으로 퉁을 치려면 이면과 이면을 같은 조건 하에서 동시에 한 번에 가공을 해야 돼요. 두 면을 다 같이 가공을 해야 돼요. 근데 선반에서 가공을 한다는 가공 특징을 했을 때 여기는 툴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 따로 가공하고 여기 가공 끝난 다음에 180도 돌려가지고 문 다음에 여기 가공하고 란 말이에요. 이미 고정되는 위치를 한번 풀어요. 풀었다가 돌려가지고 낀 다음에 다시 조여요. 그러면 중심 조건이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면은 둘은 절대 동심이 안 나요. 근데 둘이 동심이 나지 않은 형태를 하나의 데이텀으로 묶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과 이쪽을 통해서 저 형태의 자세가 결정나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데이텀이 돼야죠. 얘가 데이텀이 되든 얘가 데이텀이 되든 하나는 데이텀이 되고 한쪽이 데이텀이 되면 나머지 한쪽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데이텀에서 뭐가 확보가 돼야 되냐면 이 직경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축이 이 직경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축과 정확히 말하면 동축이에요. 동축이 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동축. 동심보다는 동축이에요. 왜냐면 이게 원 기둥이잖아요. 원 기둥이니까
동축이 나느냐가 먼저 검증이 돼야 돼요. 저 두 개가 완전히 따로 가공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저걸 하나로 볼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데이텀이 되고 나머지 하나가 그 데이텀에 대해서 동축이 나는가, 그게 먼저 검증이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바깥쪽, 그쵸? 바깥쪽 여기도 이렇게 되죠. 요 직경, 요 직경, 요 직경, 요 직경. 그렇죠. 그러면 요 직경도 뭐 하냐면 결국은 이 축에 의해서 뭐가 결정나요? 이 V벨트 풀리의 위치랑 자세가 결정이 나죠. 그리고 V벨트 풀리래. 여기 스퍽이요. 그리고 여기 V벨트 풀리도 이제 이 축에 의해서 뭐가 결정나요? 위치하고 자세가 결정나요. 그러면 얘네들도 요 장비 요 바닥에 대해서 수평하게 설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V벨트도 그렇고 스퍽이어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베어링으로, 양쪽 베어링으로 얘를 축을 고정을 해가지고 자세가 결정나면, 중요한 거는 대부분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도면상에 있는 이 축,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전산학용 기계도 경사 답지들을 보면은 도면상에 있는 이 축에 대해서 얘가 동심이 나오면 됩니다. 또는 동축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 베어링으로 이 축을, 양쪽의 축을 물어가지고 자세가 결정났을 때 그 자세에 대해서 얘가 수평이 나와야, 동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하고 동축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얘하고 동축이 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위치를 잡았을 때, 그 자세가 결정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얘가 동축이 납니다. 동축이 나야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아용차 초반 설명할 때부터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답, 그 다음에 그 교재를 기반으로 강의하고 있는 강사님들, 학원 강사님들의 답 전부 다 엉터리고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엉터리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자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본인 편한 대로 마음대로 써먹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주 자기적이진 않아요. 원래 옛날에는 중심축에 제가 한번 기아용차 할 때 설명을 했죠. 기계제도 이론에서 설명을 했는데 옛날에는 중심축에다 붙이게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폐지가 됐다고 했죠. 개정이 되면서. 근데 그 폐지된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심축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이게 그 같은 중심축을 사용하는 직경이 여러 개인데 어느 직경을 기준으로 할 거냐, 어느 축을, 어느 외경을 잡아가지고 중심으로 할 거냐, 그게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의 모호성이라고 하죠. 모호성. 이 사람이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이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결국은 폐지가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아직도 답습을 하고 계신 거죠. 시대가 바뀐 지가 언젠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자, 어쨌든 여기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기아용차를 봐야 되는 거는 이 축을 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데이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공칭 형체가 되겠죠. 공칭 형체. 그래서 뭐를 봐야 돼요? 동축을 봐야 돼요. 자,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합쳐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또 하나의 데이텀이 나와야 돼요. 이때 얘하고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데이텀 시스템을 쓸 거냐, 아니면 공용 데이텀을 쓸 거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는데, 이 조립품의 특성을 보면은 작업자가 조립할 때 이쪽을 먼저 조립할지 작업자 맘대로 해요. 우리가 정해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조립 순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 사용되는 데이텀은 공용 데이텀이 되는 거예요. 또는 공통 데이텀. 그렇죠? 그럼 데이텀 표시가 어떻게 돼요?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아용차 공차 프레임에 들어가는 형태가 A-B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한테 데이터물 주고 얘에다 공칭 형상이 되고 여기다가 데이터물 한번 부과를 하고, 그쵸? 공칭 형상에다가 데이터물 한번 부과하고 거기에 공용 데이터물 엮는다가 되고, 이 공용 데이터물 기준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얘의 동축과 얘의 동축을 봐야 됩니다. 이 공용 데이터물 기준으로. 요 A-B가 누구한테 가요? 얘한테 가고, 얘한테 간다. 이때 보는 것도 뭐다? 기본적으로 동축이에요. 우리가 볼 건 동축이다. 자, 제가 지금 동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답을 알고 계신 분들, 이미 공부해서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걸 동축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동축이라고 말씀하시지? 저기에 뭐가 들어가요? 네, 원주 흔들림이 들어가죠. 네, 대부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근데 그 원주 흔들림을 쓰는 게 잘못됐냐? 그건 잘못되진 않았어요. 원주 흔들림 쓰는 것도 맞아요. 근데 원래 그 원주 흔들림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 원주 흔들림은 표면, 그 원형 표면의 거칠기에서 발생되는 진동이거든요. 덜덜덜덜덜덜덜 진동인데, 그 진동을 이용을 하면 동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주 흔들림이잖아요. 원주 흔들리면 동축은 못 봐요. 원주 흔들리면 동심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동축을 봐야 되는데 그럼 원주 흔들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선반 가공품의 특징 때문에 원래는 동축을 봐야 되는데 동심만 봐요. 그거는 이제 이후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반이라는 가공 그 시스템의 특징을 반영해서 이제 측정을 좀 간소화시킨 거예요. 원래 개념은 동축을 봐야 돼요. 동축. 근데 동심만 본다. 그거 이제 제가 나중에 가공 쪽 얘기할 때 선반 가공을 하면, 지금 약간 스포를 하면 선반 가공 기본적으로 동축이 어긋나기 어려워요. 그 물리적인 특징 때문에. 그 선반 가공이라는 그 기계 시스템 구성상 동축이 어긋나는 일은 없어요. 동심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선반 가공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선반 가공의 특징을 반영하면 원래는 동축을 봐야 되는데 동축이 어긋날 일은 없기 때문에 동심만 어긋난다. 그러니까 축의 위치만 어긋난다. 축의 방향성은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네,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어찌됐든 이제 원래 원론적으로 말하는 건 동축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닿는 부분이 이렇게 이 원통 표면만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또 닿느냐? 이게 닿죠. 자, 여기서 이 측면. 자, 여기서 이 측면. 자, 여기서 이 측면. 여기서 이 측면이 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하는 역할이 있는 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저기에서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기하 공차를 붙여야겠네. 근데 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 닿는 면이고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하 공차가 필요하냐는 다른 얘기예요. 앞에 본체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닿는 면이고 어떤 하는 역할이 있지만 굳이 기하 공차까지 정의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축에서 이제 어떤 닿고 어떤 하는 역할이 있는 부분인데도 기하 공차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면들이 지금 요 4개의 면이에요. 요 4개의 면은 다른 색으로 할까요? 오렌지로. 이 면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제가 저면을 얘기했을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축에, 지금 여기 정의된 요 축에 얘가 직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거죠. 이제 완벽한 이론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직각이 나와야 돼요. 직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직각이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이제 기하공차로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할 만큼의 그런 가치를 가지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얘가 직각이 아니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 V벨트 풀리하고 닿는 요 면. 그쵸? 요 면이 이렇게 얘가 기울어져 있으면 이렇게 여기 뜰 거란 말, 한쪽만 닿고. 그쵸? 직각이 안 나오면 이렇게 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간혹가다 오해하는 게 저 끝단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 있으면 V벨트 풀리도 이렇게 기울어서 설치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 끝단이 기울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얘는 기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먼저 껴지는 게 뭐냐면 축이에요.
얘가 기울려면 이 면의 기울기 때문에 얘가 기울어지려면 이 축을 휘어버려야 돼요. 휘어버려야지만 이 축이 수평하게 돼 있다. 여기 껴지는 이 축 자체가 수평하게 딱 돼 있어가지고 딱 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축 안에 껴진 축이 휘지 않는 한 요 면이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얘가 기울 수는 없어요. 그냥 기울어져 있으면 요 가장 돌출된 부분에 딱 닿아서 위치가 결정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의 끝단의 위치가 거리 공차 내에만 들어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면이 기울든 말든 말 그대로 기운 것도 뭐 한 뭐 10도 20도 기운 게 아니라 기하공차의 일반공차 범주 내로 기우는 거잖아요. 저면도. 그러면은 미세하게 뜨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 면 때문에 저 V벨트가 기운다던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을 굳이 직각이면 좋지만 직각이면 안 좋을 건 당연히 없죠. 정확하게 그 면 밀착이 딱 되게 맞춰졌는데 안 좋을 건 당연히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기하공차로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어떤 기구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도를 가지지 못하는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의 개념이 되는 거죠. 다 축이 먼저 껴지니까. 축이 먼저 껴지니까. 여기도 축이 먼저 껴지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면이 기운 거에 의해서 얘가 아예 안 기울으냐? 그거는 이제 여기 끼워 맞춤 공차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헐거운 끼워 맞춤일 때는 조금 기울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요 스퍼 기어하고 V벨트 풀리는 여기가 끼워 맞춤이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조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은 기울 수 있어요. 그 헐거운 끼워 맞춤 공차에 실제 가공된 제품의 공차 차에 의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 여유 범주 내에서는 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왜냐면 끼워 맞춤 공차 자체도 워낙 정밀한 수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베어링하고 닿는 요 부분, 여기도 그러면은 끼워 맞춤의 상황에 따라서 기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는 더 정밀한 게 뭐냐면 여기는 보통 끼워 맞춤이에요. 베어링하고 축은 보통이에요. 보통이면 오히려 구멍에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은 뭐예요? 헐거움과 억지를 왔다 갔다 해요. 가공의 상황에 따라서. 그럼 억지가 돼버리면 여유 틈새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축이 구멍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기울 수 없고요. 그나마 거기서 헐거움 쪽으로 좀 공차가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기울 수는 있는데, 이때 결정나는 헐거움의 틈새량은 우리 헐거움 끼워 맞춤의 틈새량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미세하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기울기의 영향을 받을 소지는 만무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측면이 어떤 부품하고 닿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 측면에다가 어떤 이제 직각도 기하공차를 주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해야겠죠. 결국 우리가 기하공차를 줘야 할 것은 이축, 그다음에 여기 색깔 다르게 해서 이축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데이텀이 되는 건, 우선 데이텀은 얘든 순서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조립하는 사람의 순서가 설계자가 유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가 관계없어요. 그래서 뭐 나는 이쪽을 하고 싶어 데이텀으로, 그러면 이쪽을 하는 거고, 난 이쪽을 하고 싶어 데이텀을, 그거는 설계자가 정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게 순서가 바뀐다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요? 데이텀이 돼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는 뭐예요? 동축. 그걸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축이 또 하나의 뭐가 돼요? 데이텀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데이텀과 이 데이텀을 혼합해서 뭐래요? 공용 데이텀을 해요. 자, 이 공용 데이텀을 기준으로 뭐래요? 얘에 대한 동축을 확인해야 되고요. 얘에 대한 동축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할 때 이제 우리가 기아공차를 내가 어디다 붙여야지라고 판단을 할 때 이렇게 기교적인 시스템을 보고 얘가 어떻게 놓이고 부품하고 어떻게 접촉을 하고 접촉된 부분이 기아공차를 정의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 항공 강사님들이 말씀드리는 축 나오면 이렇게 그냥 기아공차를 넣어. 개떡 같은 소리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공학도예요. 누가 이거 암기해 해서 그걸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공학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판단이 안 되면 설계는 그냥 포기하세요. 그 판단이 될 수 있게 원리 원칙대로 학습을 하시든가 난 그런 거 너무 상황적이고 어렵고 복잡하고 뭐 해가지고 난 안 할래. 그 상황 판단 못해도 자격증이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항공 강사들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암기해 해가지고 합격시키고 있어요. 가능해요. 제가 지금 자격증 합격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격해가지고 회사 와보세요. 한 달 만에 그만둘걸요? 제가 장담해요. 그만둬요. 회사에서 자기 포지션을 잡지를 못해요.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포지션을 잡지. 쥐뿔도 모르는데. 학원에서 강사들이 외우라고 그러는 거 회사에서 얼마나 써먹을 것 같아? 못 써먹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단순히 제가 한 걸 암기하시면 안 돼요. 잠깐 제 영상 찍으면서 눈이 하지만 암기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처럼 판단하는 이 시퀀스가 여러분들 젓가락질 하듯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돼야 돼요. 그게 될 때까지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가면 한 달 만에 자격증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뭐 국가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코스만 밟으시면 시험 보시고 합격해요. 개소리예요. 합격은 가능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격증 있는 멍청이로 합격은 가능해요. 자격증 있는 바보로 합격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격증을 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거에 혹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저도 학원은 어차피 시간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그 양의 한계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래요. 내가 지금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 저 같은 경우는 그 코스가 CAD 배우는데 2달, 그 다음에 3D CAD 배우는데 2달, 그 다음에 자격증 그 문제풀이 하는데 2달 그렇게 잡아서 6개월 잡았거든요. 제가 학원 다닐 때 그렇게 코스를 잡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자격증 코스 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저하고 지금 2달 동안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수업을 하고 제 설명만 들었지 그걸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은 아직 안 키워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중에서 문제지를 사가지고 그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보면서 거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나면 그때 합격해요. 라고 전 얘기해요. 그게 얼마가 걸릴지는 공부하는 학습 성취도에 따라 달라져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3달만 학원 수업을 들으면은 자격증을 합격하면 어디 약장수예요? 약 팔아먹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배우는 건 공학이고 충분히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래도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았죠. 사설까지 붙였는데 한 30분에 끝는데 이거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요거 선정하고 나면 이제 다음에 했던 건 그거죠. 기존 이제 교재라든가 학원 강사들이 붙이는 기아공차 그걸 그대로 붙여놓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시중에 인터넷 딱 해서 검색해보면 동일성 측 제도법, 작도법 뭐 딱 하면은 나오는 그 정답 그게 뭐가 틀렸냐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